이제 3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영 잡지 포춘지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의 8개 기준이 있는데요. 그 8개 기준 중에 하나가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CSR, 근데 CSR은 또 SR, 기업의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CSR은 CR 또는 SR, SR은 이제 Social Responsibility죠. CR, SR, 기업의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은 CR 또는 SR로도 지칭되고 있으면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CSR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탑 10에 든 결국 스타벅스와 UPS라는 이거 패스트 딜리버리 하는 그런 이제 비행기 택배 회사죠. UPS가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전체 순위에서도 각각 2위와 1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 확대,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결국 CSR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잘못이 없는 경영활동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예상하지 못한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CSR에 대한 요구도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성공적인 CSR 기업으로 부상한 데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주장했던 글로벌 익스체인지, 즉 NGO인데요. NGO는 논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으로서 비정부 기구를 뜻합니다. 이런 그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 익스체인지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스타벅스의 2000년 2월의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스타벅스가 농부들에게 커피 원두를 저가에 구매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페어 트레이드, 즉 공정한 거래의 준수를 촉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스타벅스가 사회적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CSR의 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진전되고 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CSR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서 글로벌 익스체인지 같은 비정부 기구, 그 다음에 기타 소비자 단체, 이런 단체들도 기업들이 결국 삶의 질 문제, 환경 문제 개선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결국 기업들이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사회에 결국 기여해야 되는 이런 데까지 결국 사회적 책임 경영까지 결국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결국 환경 경영과 인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또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도 2000년에 저개발국의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UNGC, 즉 UN 글로벌 컴팩트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기준으로 결국 세계 각국의 3,484개 기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4,000개 기업이 훨씬 넘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는 2000년을 전후해서 CSR에 대한 국제표준, 즉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행을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SO는 2009년부터 기업의 CSR 활동 인정을 위한 국제표준 ISO 26000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인정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 장벽으로 작용했듯이 ISO 26000은 결국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ISO 26000은 세계무역기구 WT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결국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투자 및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의 일부, 즉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일부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CSR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1년에 수정연구법을 발효시킴으로써 연기금은 의무적으로 사회책임 투자 펀드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1년에 신경제규제법을 제정해서 상장기업의 연례 보고서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CSR의 3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SR은 일반적으로 경제, 법, 윤리,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은 CSR의 3대 분야로서 경제적 책임, 즉 이익 추구를 제외한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영 본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당연히 포함이 되고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추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 책임은 결국 환경 경영과 정도 경영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고 자선적 책임은 사회 공헌, 즉 소셜 컨트리뷰션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SR 활동 분야의 용어로서 우리가 흔히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린 경영, 상생 경영 이러한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은 결국 환경 보호 및 관리 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즉 Sustainable Development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그럼 무엇일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즉 WCED가 199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공식화한 용어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은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를 결국 WCED가 1987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결국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적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무분별한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를 가능한 억제하는 동시에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추구하자는 개념입니다. 즉 이건 어느 한 세대를 희생시키지 말자. 현재 세대의 결국 필요성도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도 결국 생각하는, 즉 무분별한 자연환경을 하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결국 좋지 않은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되겠죠. 또 아까 우리가 환경
규제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이 환경 파괴 문제도 결국 환경 파괴를 하면서 경제 개발은 결국 부메랑 효과로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초래시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성을 다 충족시키는, 사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발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도 경영이란 결국은 주주 권한, 노사관계, 법령 준수를 함과 더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 및 임직원의 윤리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4.20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기부금, 기탁 이런 기존의 자선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해서 결국 시너지를 1+1이 2가 넘는, 1+1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 아닙니까? 그렇지만 1+1이 2를 넘어가는, 이게 이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 교환 표를 보십시오. 표 10-2를 보면 CSR의 3대 분야별 개념을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표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개념이 있고 넓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 경영부터 살펴보면 환경 경영을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파악한다면 정부에서 제정한 환경 공해 방지 및 작업장 환경, 제품 안전 등과 관련해서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이 여부가 결국 좁은 의미의 환경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런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결국 윤리적 책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도 경영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주주 권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노사관계, 윤리규정, 각종 법령에 대한 준수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좁은 의미의 정도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우리가 정도 경영이란 기업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희생까지 확대된 윤리 경영 개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 개념까지 결국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회공헌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긴급구호활동, 기부금 기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을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공헌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잉여상품, 유통채널, 기술 노하우 이런 것과 같은 비금전적인 기업 자산이 결국 기증이 돼야 되고 또 사회와 공유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SR의 3대 분야별 개념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CSR이 중요할진데, 자, 그러면 이게 기업 성과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CSR 활동을 잘하면 기업 성과도 좋아진다. 자, 이런 포지티브한 관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지 결국 CSR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상관이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앞에서 환경 경영, 정도 경영, 사회공헌 등, 자, 이런 CSR 활동은 결국 기업의 유형적인 성과, 무형적인 성과. 아까 유형적인 성과라면 매출이라든가 이게 되겠죠. 무형적인 성과라면 어떤 거 평판, 이미지,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경 경영을 보면 환경 경영은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을 통해서 결국 직접적으로 재무성과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이미지가 좋은 기업에 훌륭한 인재가 몰리게 되겠죠. 이 훌륭한 인재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면 자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도 경영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사례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도 단기적으로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겠죠. 사회에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이라든지 기탁금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이 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높여서 결국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CSR과 기업 성과 간의 선순환적인 이런 연계성이 강화될 경우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즉 CSR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재무성과, 시장가치 이런 것들이 결국 또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재무성과, 시장가치와 경쟁력 등은 다시 선순환을 해서 결국 CSR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CSR 활동을 잘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SRI 펀드가 있습니다. 즉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인데요. 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CSR이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우리가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SRI, 즉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사회 책임 투자죠. 이 SRI는 주식에 투자할 때, 자 기업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자 이런 투자할 때 재무 분석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러한 투자 상품이 미국 내 펀드 규모로 보면 2005년 말에 2조 2,900억 달러에서 나타났는데 1995년 말 대비로 보면 3.6배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SRI 시장 규모도 2000년 기준에 보면 1조 330억 유로로 이것은 2003년 대비 약 3배 확대되었고 유럽 전체 펀드 규모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RI 투자 펀드가 확대되면서 결국 CSR 활동을 평가하는 투자 기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금융기관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2006년에 CSR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ESG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투자 계산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Corporate Governance로서 CSR 등 기업 경영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대형 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ESG 점수가 높을수록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메리칸 어페럴의 유기농 면 제품은 중국산보다 4배 정도 고가이지만 소비자에게 양호한 반응을 얻게 돼서 2004년 매출이 2000년에 비해서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특히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건강이 결국은 훨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에 결국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펀드들이 이런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서 결국 경영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분별 상관관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경영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경영을 실천하면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 제품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양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경영에서 우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 경우를 봤죠. 이 GE가 결국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1977년에 폴리에마 비페닐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GE는 뉴욕에 있는 허슨강에 약 130만 파운드의 오염물질을 방류하였습니다. 2001년에 이멜트 회장이 취임한 후에 에코메지네이션 전략을 실천하면서, 즉 에코메지네이션은 생태학을 뜻하는 에컬러지와 그 다음에 상상력을 뜻하는 이매지네이션, 그래서 이게 합성해서 에코메지네이션이라는 파생어가 나타났는데요. 친환경적인 상상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면서 탄산가스 배출을 축소시키고 환경 관련 R&D 투자에 무려 2006년에 9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2010년에는 무려 15억 달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GE는 SRI 펀드인 DJSI 월드의 포트폴리오에서 결국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친환경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석유가스업은 1997년에서 2000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석유가스업은 12%, 철강업은 26%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도 경영을 보겠습니다. 정도 경영은 재무성과나 기업 평판을 제고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존폐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인 앨런, 월드컴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원, 즉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있죠. 이 수치들에 결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줄이고 기업에 유리한 것은 확대하는, 자,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결국 회계부정인데요. 이런 회계부정이 결국 당연한 불법행위죠. 당연한 위법행위고, 이런 위법행위는 결국 기업의 존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앨런이 파산하게 되고 주주 630억 달러, 채권자 1760억 달러, 파생상품 거래 파트너 4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런 한 기업의 회계부정 행위가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자들,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 이런 어마어마한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즉 지금 예를 든 앨런이나 월드컴은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의 건강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업 이미지 및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크사는 2004년에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2004년 매출이 전년 대비 42%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일본의 유키지루시의 경영 위기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1950년 설립된 일본 최대의 유제품 업체 유키지루시 유업은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위기를 자초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 제조된 과정에서 오염된 우유를 마시고 14,78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기업은 당시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악화되면서 최고 경영자가 사퇴하고 기업 이미지가 급락하는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 수입산 쇠고기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 시 유키지루시 유업의 자회사인 유키지루시 식품이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위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2002년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